자, 3월이 시작됐는데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일단 조만간 윤석열이 이 탄핵 인용이 돼서 실업자가 되면서 이혼당하는 꼴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실제로 김건희가 최후 진실 이후에 이혼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변호사가 그러시대. 뭐 그분이 얘기하면 맞는 거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달 안에, 이달 초순에는 이제 윤석열이 사라질 것이고 탄핵 인용이 되면 바로 이달 안에 저희들은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수박들과 그 와중에 언론의 반대와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과 온갖 얘기들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또 그것들을 지저분한 방송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드리는 게 또 송작가 TV의 굳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달에도 설거지 참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혼하는 게 의미가 있냐? 어차피 죄인인데. 이게 어차피 죄인이긴 한데 죄인으로 확정되는 거하고 그동안 죄인으로서 의심받는 거는 또 다르죠. 그래서 확실하게 윤석열이 날아가고 나면 판세가 많이 변할 거라고 이혼하고 생각이 됩니다. 나면 합법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받을 수 있잖아. 그전엔 숨어서 이벤트를 근데 받았다. 더 이상 세금으로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요. 이혼 당하는 순간 사죄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제일 걱정스러운 게 경호처예요. 저렇게 사실상 김건희 1인 체제 안에 마치 내시 비호 집단처럼 돼 있는 경호처가 공식적으로 경호처가 해체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김건희가 앞으로 비슷하든 뭐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과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경호처에 나와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대기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 바로 탄핵 당하면 바로 빼야죠. 아니 바로 빼는데 경호처는 안 가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경호처는 관저 있어야지. 그렇지. 어디로 그래서 가? 그 다음 저기를 하기 위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아니, 그 전에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빨리 집어넣어야 돼. 바빠 아니요. 지금. 어차피 탄핵 당하고 김성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가기 뭐하니까. 김정은도 가게 돼 있어요. 밑에 마치 선조가 피접 갈 때 따라갔던 그 간신네들 나중에 공신됐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과연 김건희를 따라가는 마지막까지 순정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도 기대가 되는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건희가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온갖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최후 변론 이후에 김건희가 이혼 요구를 했다라는 모 변호사의 어떤 증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었던 스님의 죽음에 관련돼 갖고 자승 스님. 자승 스님 사망했을 때 소방관은 40명 갔는데 국정원은 80명 갔다. 그래서 순식간에 조사를 하고 갔는데 이게 매우 이상하다. 대공 사건으로 수사를 하라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를 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저희가 의혹에 관련된 얘기는 오래전에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폭로 그러니까 그 밑에서 같이 모시던 자승 스님을 모시던 분의 폭로로 이제 드러났어요. 행운 스님. 네. 행운 스님. 근데 그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거 자금으로 김건희한테 건넨 돈이 50억이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5억도 아니고 50억이 스님이 뭐 50억 50억을 클럽으로 뭐가 묶여있나 봐. 50억이 그러니까 뭐. 기본이 5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50억을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고 제공해주고 나서 약속한 걸 못 받아가지고 뭔진 모르지만 뭐 국회의원 공천을 포함해갖고 여러 가지 이권 사업들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안 들어줘서 자승스님이 쌍욕하고 다녔다. 뭐 이런 증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죽음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내지는 죽음 후에 국정원들이 쫓아온 걸 보면 송 작가가 예상하는 것처럼 뭔가가 아쉬워서 지금 이거를 대공수사를 해갖고 좌파가 죽였다고 해가면서 대공수사를 하라고 한 점이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뭔가 슈킹을 좀 하신 게 아니냐, 건의도는. 아니,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자승이 뭐 한 1,000억 원대 무슨 사업이 뭐가 걸려 있었대요. 근데 지금 그 돈이 어디 간지 아무도 모른대.
네. 그러니까 송 작가가 얘기한 대로 뭔가 굵직한 돈에 처음에 이제 50억을 넣고 김건희한테서 투자를 받은 거야. 투자 형태로 돈을 땡겨가지고 자승사업에 넣었다가 아마 요걸 떼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송 작가의 의혹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돈은 당연히 찾아야 되겠지만 그동안 김건희가 사실상 V0였다. V1의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더욱더 증명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주말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뭐였는지 좀 볼까요? 기사를 뭐 보시죠. 네. 충재 인사이트 김건희가 V0 사실이었다 요 기사입니다. 자, 용산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권력 실세라는 얘기가 떠돈 지 오래됐는데 지금 여러 물증들이 이걸 입증을 하고 있는데 자,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서열이 높다는 건 최근에 공개된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녹음 파일에서 확인이 됩니다. 취임식 전날 윤석열이 명태균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에 전화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곧바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로 아유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안심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당에 자기가 전화해서 공천을 지시하는 실무자고 김건희는 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관계였음을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명태균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얘기를 아직도 안 들었어? 오빠가 그리고도 대통령이야? 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선생님 다 잘 될 거니까 내일 봬요라고 김건희가 또 명태균한테 전화했던 거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검찰 포렌식 결과 명태균 황금폰에서 복원된 메시지 280개 중에 대부분이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내용이다. 그리고 명태균이 81차례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쓴 비용을 요구한 것도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책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 당시에 용산으로부터 비대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동시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한동훈이 사퇴를 요구받은 뒤 몇 시간 뒤에 김건희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철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야 이씨 너 사퇴! 이랬는데 김건희가 아유 내가 잘못 알아서 그래. 미안해. 이러고 다시 번복을 했다. 결국 그 결정권자는 누구다? 김건희다. 윤석열은 괜히 큰 소리 치고 그냥 얼굴만 없어진 거예요. 민망하게.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우리 오빠가 무식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왜 나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둘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몇 년 동안 뜨거운 카톡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던 사이 아닙니까? 300개 아니 넘게. 카톡이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게 그런 달달한 뜨거움이 없으면 그렇게 오래 어떻게 카톡을 하냐고. 아, 왜? 가족하고도 그걸 그렇게 못해요. 나쁜 짓 모의할 때는 겁내 자주 카톡해요. 물론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때 걔네 둘이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그런 거 아니었겠냐는 거지. 뭐요? 달달한 거. 응? 에이, 훔친 그거- 사람. 하긴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니들이 뭘 알겠니? 자, 아무튼 그 이외에도 공직 인사 개입,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무슨 장관 주겠다, 공기업 김영선한테. 김영선한테 공기업 사장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부분 안에서 김건희가 사실상의 결정권자였다라고 하는 그 정황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법조계 선배들이 김건희 좀 해결해라 하니까 내가 집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는 3년 전부터 이 정권 생기기 전부터 내가 우리가 얘기했던 거야. 저 구조는 여자가 완전히 남자를 휘어잡고 가스라이팅하는 구조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어떤 대인관계나 내부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송 작가 TV가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하나하나 뒤늦게 훑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훑는 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빨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시키고 빨리 잡아 쳐넣어야 돼요. 근데 뭐 경찰청장이 저렇게 검찰청장이 아무 짓도 못하고 오빠 친구가 저렇게 물에 물 타는 술에 술 타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난 도망갈 것 같아요, 김건희 지금. 도망간들. 뭐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도 있잖아. 지금 김건희 얼굴 보면 못 알아본대요. 에이, 설마. 아니, 내가 한 얘기 아니야. 김종대 의원이 이 얘기를 했는데 개엄 이후에 얼굴을 한번 완전히 싹 고쳐가지고 아, 진짜로? 내가 한 얘기 아니라니까? 김종대 의원 얘기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지금 바꿔놔가지고 괜찮아요. 입 열면 똑같아요. 말을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여권 사진이랑 달라서 통과 못 하겠네. 여권을 새로 만들었지, 가짜 여권을 이미. 그것도 외교관 여권으로. 아니, 헐. 아니, 진짜 그게 가능해? 맞다. 김건희는 뭐든 가능해. 고등학교 때 얼굴 보면 지금이랑 다른 사람이긴 한데. 다른 사람이긴 하지. 그러니까 아마 더 이쁘게 한다기보다 다른 사람 느낌이 나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지? 어? 코 수술을 한 건가? 내가 보면 각지고 광대를 올려가지고 약간 원래의 남성형의 그 얼굴에 가깝게끔 에이. 복원을 하면서 인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에이, 설마 깎아낸 걸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동안 워낙에 빵빵하게 늘려가지고, 막 억지로 그 계란각을 유지를 해왔잖아. 이게 풍선 바람 빼듯이 선만 좀 끊어주고 푹푹 꺾어 놓으면 이 원형 안에 들어있었던 마징가 제트 같은 하관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어쨌든 아까 김건희가 문자 해가지고 잘못 알았다 요거 사건이 뭐냐면은 한동훈 책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2023년 12월 말에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비대위원장직 포기하고 장관직 사퇴해라 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왜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유는 본인이 잘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선일보 기사에서 한동훈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멘트가 조선일보 기사로 나옵니다. 근데 이 김민석 발언은 기자가 썼겠죠. 근데 이 발언이 김건희 느낌으로는 윤석열 느낌으로는 한동훈이 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이 그 말 한 게 아니라 친윤 핵심 인사 말이었어. 친윤 핵심 인사 말이었는데 빡치니까 김건희 특검? 야, 니 나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동훈이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한 번도 어. 애정이 변한 적이 그런 말 한 없는데 적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니까 그래서 미안해 그러고 끝났다는 거죠. 김건희가 미안하다 문자를 보냈대. 그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럼 사퇴 그거 없던 일로 해달라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아니 잘못 알았으면 공적인 경로로 사퇴 번복 요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김건희한테 약간 들이받았나 봐. 빡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삔또가 나갔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요렇게 말한 게 또 윤석열하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나름 공당의 대표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해야 될 말인데 지 나름대로 이 정도 수위면 이해해 주겠지라는 차원에서 던졌는데 김건희 윤석열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그렇지. 거야. 그만큼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인 건데 여기에 육성이 들어있는 USB가 터져버렸으니 이게 환장할 노릇인 거죠. 왜 이 USB가 위험하냐면 이 USB를 만들었을 때 이미 황금폰 안에서 김건희 목소리 위주로 뽑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애초에 명태균은 김건희 목소리하고 윤석열 목소리를 따로 나눠갖고 보관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개의 USB를 만들었어. 이거 말고도. 요거는 김건희 버전이, 김건희 육성이 많이 들어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리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이에요. 이때는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을 통해갖고 이걸 던졌는데,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명태균 입장에 가서 김건희나 윤석열을 협박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실패했어. 이거를 제시를 했는데 뭐 함성등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 이거 있으니까 딜하자고 얘기해줘.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라고 제시를 했는데 아예 거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갈 놈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조선일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빠기 친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 USB를 갖다가 조선일보에 넘겨? 그것도 한동훈이 내연녀한테 넘겨?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동훈이도 한편 갔거든.
원래 이제 한동훈이 내연녀한테 넘긴 거는 걔가 애초부터 윤석열 전담 기자였고, 윤석열 총장 때, 검찰총장 때부터. 총장 때부터 전담 기자였고,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로 한다라고 줬는데, 얘도 이걸 갖고 윤석열이랑 딜을 치는 것보다는 하도 김건희 또라이인 줄 아니까 데스크한테 올려줘 버린 거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대신 딜을 치다가 송 작가가 예측하는 땅 문제로 갖고 대판 싸우는 꼬라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 딜이 이미 작년 11월, 12월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USB는 앞으로도 많이 있고 더 많은 통화 내력들이 이미 명태균 머릿속과 폰 안에 있어. 명태균은 안 되면 자기가 빨리 지금 처리 안 해주면 이거 하나하나 다 깐다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엄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12.3 계엄을 하는 이유는 황금폰이 문제가 아니라 이 USB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협박하고 있는, 그리고 이걸 민주당에 제공하려는 명태균에 이걸로 내부적으로 자기를 수술하려고 하는 조선일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권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개헌밖에 없다.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계엄 관련한 모든 지시들이 김건희의 비화폰에 의해서, 경호처의 비화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 쪽은 우리 버거보살이 전부 다 맡아갖고 김용현이랑 둘이 사바사바 했는데, 경찰이라든지 무슨 HID 동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단전 단수를 시킨다든지 요런 류의 진짜 얼토당치도 않은 이 지령들은 이상민 통해 갖고 그 단전 단수 시켜라, 이 말이 되는 짓거리냐고. 이런 짓거리들은 윤석열 라인이 아닌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게 현재 예측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한동훈이 그렇게 있고, 지금 한동훈이 활동을 지금 재개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제2연평해적 연극도 관람하고, 그러면서 안보와 개헌으로 이렇게 대권 행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최상병 참배 요청 외면한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안보는?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도대체?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행보가 나서자마자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하고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 심지어 명태균이 한동훈한테 내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쓸어줬는데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사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한동훈은 펄펄 뛰죠. 거기서 고소고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지금 조지고 있는 배후에 한동훈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 중에 한동훈을 옹호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윤건희의 뒤를 빨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조만간 폭탄을 터뜨릴 걸로 보여요. 결국은 김민서 기자 관련한 사정 청취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김민서하고 한동훈이 직접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김민서와 한동훈의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같이 부산에 있었던 요런 기록들을 이미 검찰이 사찰을 해갖고 증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찰이 아니고, 제보자 X가 SNS에 쓴 건데, 고발 사주 당시에 공수처가 이 한동훈 내연매라고 지목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그 통화 기록을 보면은, 서로 뭔가 적나라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적나라했다. 발언의 수위가 약간 39금이었다는 얘기겠죠. 모르겠습니다. 네. 적나라했다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 기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 윤석열의 전담마크 기자였다. 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조선일보로 넘어가게 된 계기, 성형을 한 계기,
성형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김건희 삘이 나는 계기, 그리고 부산에 연수원이 있을 때 왜 서울 사는 기자가 이 오빠랑 계속해갖고 통화 기록 동선이 겹쳤던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박대영 기자 쫓아내서 물어봤어요. 웃긴 게 이 한동훈 요 기사 있잖아요. 연합뉴스 활동 재개해서 안보 개헌으로 대권 행보 시도 요거 있잖아요. 요게 보면은 박대영 기자 계속 물어봐봐. 김민석 기자 아시죠? 네, 계속 물어봐요. 자, 한번 볼까요? 짧습니다. 안다고 얘기해줘, 동훈아. 아니, 소리를 안 켜놨네. 네. 소리를 켜주세요. 그냥 자막으로 보면 되지. 딱 하나만 물어보는데. 명태균 파일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민석 기자 혹시 아시나요? 혹시 김민석 기자한테 명태균 파일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아예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다 들리는데. 감사 압수수색 할 때, 저기 감사 압수수색 할 때, 조만간 이 파일이 까질 가능성이, 김민석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파일이 어떤 형태로든지 유출돼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올 정도면 이미 검찰에서는 이거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주진우 기자가 한동훈하고 명태균의 연결고리를 알 수 있는 제보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주진우 기자가. 우리는 항상 주진우가 한동훈 편에서 또는 검찰에서 나오는 라인으로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방송에서 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너무 당황하는 거야. 진짜로? 왜냐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약간 색깔이 애매하기는 해. 약간 빨간 줄무늬가 좀 있어. 근데 그동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외부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아니지만 외부하고 소통해야 된다. 뭐 외부 세력들하고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주진우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던져요. 내가 둘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완전히 낯빛이 바꿔지는, 진짜 그런 게 있어? 조금이라도 얘기해봐 그러고 막 사정을 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가린데, 딱 이심적인 그 표정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방송 생방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주제는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거 곧 터뜨릴 거야. 내가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내용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주진우도 검찰발이긴 한데, 한동훈 검찰발이 아니라 다른 검찰. 김건희 검찰발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들어요. 하지만 어찌됐거나 순수한 순혈로 민주진영을 위한 어떤 발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지. 아무튼 한동훈과 김건희가 맞붙는 순간 이제 장르는 정치 장르에서 치정 장르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잔인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진짜 불륜이나 바람은 뭐 외모를 보고 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말에도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방질하는 년이 첩골 못 본다고. 네. 그건 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건희 같은 무슨 애들이 말이에요? 김민서를 가만두고 못 본다는 거야. 헐. 무슨 말이에요? 니들은 도대체 사자성어나 속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 아니니? 그런 그게 무슨 사자성어예요? 옛날 속담이잖아. 서방질 하는 년이 첩골을 못 본다. 요런 속담이에요? 그런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김민서의 머리끄댕이가 잡혀서 적나라하게 한동훈하고 까질 아니 가능성이 부인은 매우 진은정인데 왜 김건희? 왜 뭐예요 이게? 진은정도 한번 빡이 돌아가지고 그때 게시판에서 난동 폈잖아. 국힘 게시판에서. 그거 잊었어? 그거 계엄 아니었으면 그걸로 한동훈 날아갈 상황이었어. 그거는 김건희 욕이었고.
과연 그게 김건희만 욕을 했을까? 김민서 욕은 없었죠. 김민석 관련해서 이제 또 욕이 나오겠지, 게시판에. 에헤이, 참. 아무튼, 이제부터는 한동훈은 치정 장르다. 더 이상 정치 장르에서 한동훈이 매장되는 게 글자 앞뒤가 아니다. 바뀌었는데 많이 다르네. 치정 정치. 아, 그러네. 뒤집히니까, 정치가 뒤집히니까 네. 바로 치정이 되네요. 네. 아우, 진짜 검사들이 유독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아, 그런 유혹 내지는 그런 접대에 이제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아우, 김스타도 그렇고. 네, 그런 경우들이 아우, 정말. 많죠. 네. 그리고 네.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만민평등 정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얼굴 안 보고 조건 안 보고 네. 본인이 땡기면 다 한다는 거죠. 그건 발정난 개나 그러는 거지. 법 앞에 모든 발정은 공평하니까. 헐. 법적 발정은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화류계 쪽 종사자가 가장 피하는 직업군이 의사랑 검사임이라고 냥냥빤찌님이 그러셨는데 왜요? 제일 더럽게 놀아요. 왜죠? 왜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매너가 술자리 매너가 제일 더러운 게 제일 똥 같아요? 예, 군인 그다음에 이 군인? 군인은 포함해갖고 군인은 돈이 없으니까 비싼 데는 못 가지만 이 검찰계 이쪽 법 쪽에 그다음에 예, 고로스 의사 이쪽이 그렇습니다. 이게 또 지들이 돈은 많고 스트레스는 풀 데가 없고 마누라는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꼭 이런 데 와갖고 갑질하고 근데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떻게 알아요? 응? 작가님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아니 그런 친구들이 많았지. 의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나 의사 친구, 검사 친구들 겁나 많았지, 예전에. 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다 사자들이거든. 걔들은 의사, 검사, 난 도박사 뭐 이런 거니까. 네. 자.